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깊숙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그 상대가 아무리 친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숨기고 싶은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친한 사람을 믿고 나의 비밀을 말했지만 오히려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내 험담이 소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믿고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을 신중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다. 공공연히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타인의 비밀을 내가 알아내는 것을 흥미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공감해주기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먼저 난 정말 믿어도 좋아.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어. 비밀은 절대 지킬 테니 나한테만 말해봐라며 나를 안심시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을 아껴야 한다. 나의 비밀을 퍼뜨리고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평소에도 무척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혹시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경우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하다. 자신의 감정이 뒤틀리면 과거의 약속은 무시하고 상대의 비밀을,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와 남 탓이 무척 심하다.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 나를 난처하게 하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허락도 없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일을 꺼내는 사람, 나의 과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 내가 난처해하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다 지난 일이잖아 라며 나의 비밀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없이 오로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어선 안 된다. 간혹 나에게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라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나와만 그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비밀을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절대 비밀을 지켜줘라고 행동하는 사람과는 절대 관계를 깊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그 사람이 제3자에게 말하는 그 비밀의 대상이 나의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말 조심을 해야 한다.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 나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살을 붙이고 과장해서 말한다. 결국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의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혹은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지만 결국 비밀은 새기 마련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친밀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비밀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데는 인간의 본성과 특징에 그 이유가 있다. 먼저 에고 부스트 때문이다. 에고 부스트는 자아가 고양되는 경험을 뜻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높아지는 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거나 감탄할 때, 또는 당신이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에고 부스트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경험은 자주 중독성을 가지며 더 많은 에고 부스트를 원하게 만든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고양시켜서 사기를 올리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특정한 생각을 억제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다짐할수록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는 생각이 오히려 담배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비밀을 지키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타인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할수록 비밀에 몰입하게 되고 더욱 입 밖으로 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위와 같이 인간 본성에 대한 특징을 알았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들이 있다. 이러한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했을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나의 언짢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를 이해해 줄 만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소문으로 퍼져 오히려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이 직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악의 경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뒤에서 비웃거나 나의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만의 내밀한 일기장에 적어서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낫다.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치명적인 실수나 나의 약점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바로잡을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 나의 약점을 문제 삼아서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주입과 저축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주입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부도덕한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나에게 금전적인 의지를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수입이 적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고 이 비밀들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인생 지침인 것이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더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삶은 무상하여 인간관계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악화되면 비밀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그 비밀이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설령 친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비밀이 누설되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적인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신의 민감한 부분과 관련된 비밀, 발설되면 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비밀,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밀은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그것이 지혜롭게 침묵할 줄 아는 마음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침묵 속에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멀리 할 사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라서 공유해 본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큰 망언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탐구가 필요하며,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통찰력 깊은 철학자들의 문헌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사랑한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통찰이 담긴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이다. 냉정한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기적인 조언을 발타사르 그라시안을 통해서 배워보자. 이 책은 남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지혜가 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어떤 협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이도 자신도 모두 불쾌하다. 평소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평판은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다다른다. 평판에는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니 간교하거나 영악한 행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 다른 이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평가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나태한 것보다 사리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양심을 속이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존경받으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 친구가 배신자로 변한다 해도 공격하지 말라. 동시에 적과 화해할 마음을 계속하지라. 어제는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오늘은 고뇌를 품어 자신이 저지른 보복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호의를 사면 편해진다. 현명한 자일수록 타인의 호의 없이 살아가기에 인생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 격려받고 위로받고 내민 손을 붙잡으며 인생이란 항해에 순풍이 불어오도록 하라. 한번 호의를 얻으면 여러 가지가 함께 온다. 예를 들면 용기, 지혜, 분별력, 그리고 의욕과 같은 것들. 내게 호의를 품은 사람은 굳이 결점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한번 호감을 얻으면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첫 호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남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일단 호의를 얻으면 잊지 말고 활용하라.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 어리석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그 자신도 같은 부류가 될 운명이다. 더 나쁜 것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고 하물며 신복이라면 죽음이 코앞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타인의 시선을 받는 동안에는 현명한 듯이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둘 소동을 일으키고 상황이 악화된다. 평판이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서 내 평판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명한 자라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 정도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얻을 게 있는 사람과 사귀라.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자. 존경하는 사람을 항상 대하고 그의 판단력이나 태도, 행동을 배우자. 자신의 결점과 반대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즐기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성격이 불같다면 온화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참나만상은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대비가 있기에 세계는 지속되고 게다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라. 양극단이 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 사소한 일에 욱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격도 더욱 고집스러워지는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싸움을 만드는 등 모든 대화를 제 성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은 지 오래고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도 없다. 만나는 사람은 모두 적이고 제 뜻대로만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본인의 옹졸함을 인해 들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피하자. 고집이 센 사람보다 차라리 가벼운 사람이 낫다. 적당히 성실하게, 적당히 친절하게. 간교함 없이 살기가 쉽지 않지만 교활하게 살기보다는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적당히 성실하게, 사람도 적당히 좋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자. 또 남을 괴롭게 하는 일에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 친절한 사람은 쉽게 호감을 사지만 그만큼 속이기도 쉽다. 영악한 면을 보이는 것에도 주의하자. 요즘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 많다 해도 속을 알 수 없어 대하기 어려운 인물이 아닌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라.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곁에 두면 도움이 될 친구인지 거리를 둬야 할 친구인지 구분하라. 말솜씨는 부족해도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 조화롭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자.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그 가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우정을 잘 유지하라. 그것이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몇 년에 걸쳐 오래 사귈 친구를 고르라. 새 친구도 마침내는 오랜 친구가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즐거울 때 더욱 즐거워지고 슬플 때 슬픔이 희미해진다. 친구는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가져다주고 역경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불행은 불행을 끌어당긴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라. 행운이 머무르는 사람 곁에서 함께 행운을 누리는 자가 현명하다. 한편 불운한 자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멀어져라. 불운은 무분별한 본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게다가 전염될 수도 있다. 작은 불운 하나도 쉽사리 인생에 끼어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더 큰 불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카드 게임에서 버리는 카드가 있고 승부의 열쇠가 되는 카드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버려야 할 인물과 챙겨야 할 인물이 있다. 이를 잘 가려내야 한다. 총명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 곁에 머물러라. 행운은 틀림없이 바로 그 근처에 있다. 다 알려주지는 마라.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전부 가르쳐 주지 마라.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면 곧 존경이나 경외심을 잃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리를 유지하면 결점을 숨길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말고 상대도 나를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하지 않도록 하라. 타인에게 맞추어 자신을 낮추면 더 이상 존경받을 일이 없다. 거리를 유지하면 단점을 숨길 수 있지만 거리낌이 없는 관계에서는 모두 들키고 만다. 윗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자주 교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편이 좋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만은 반드시 피하라.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는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는 때로 무상하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지 마라. 한 번 길에 들어서면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 옳다고 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어리석은 행동은 언제든 멈춰도 된다. 오히려 포기가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깊숙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그 상대가 아무리 친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숨기고 싶은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친한 사람을 믿고 나의 비밀을 말했지만 오히려 인간관계가 꼬이거나 내 험담이 소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믿고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을 신중히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다. 공공연히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타인의 비밀을 내가 알아내는 것을 흥미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타인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먼저 난 정말 믿어도 좋아.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어. 비밀은 절대 지킬 테니 나한테만 말해봐라며 나를 안심시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을 아껴야 한다. 나의 비밀을 퍼뜨리고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평소에도 무척 말이 많고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혹시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경우 그 다음은 불보듯 뻔하다. 자신의 감정이 뒤틀리면 과거의 약속은 무시하고 상대의 비밀을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와 남 탓이 무척 심하다.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 나를 난처하게 하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허락도 없이 내가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일을 꺼내는 사람, 나의 과거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나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 내가 난처해하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다 지난 일이잖아라며 나의 비밀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없이 오로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어선 안 된다. 간혹 나에게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라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나와만 그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비밀을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절대 비밀을 지켜줘라고 행동하는 사람과는 절대 관계를 깊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그 사람이 제3자에게 말하는 그 비밀의 대상이 나의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말 조심을 해야 한다.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 나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더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더 살을 붙이고 과장해서 말한다. 결국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의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다. 혹은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지만 결국 비밀은 새기 마련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친밀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비밀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기 어려운 데는 인간의 본성과 특징에 그 이유가 있다. 먼저 에고 부스트 때문이다. 에고 부스트는 자아가 고양되는 경험을 뜻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높아지는 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거나 감탄할 때, 또는 당신이 뭔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에고 부스트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경험은 자주 중독성을 가지며 더 많은 에고 부스트를 원하게 만든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고양시켜서 사기를 올리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발설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특정한 생각을 억제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다짐할수록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려는 생각이 오히려 담배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비밀을 지키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타인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할수록 비밀에 몰입하게 되고 더욱 입 밖으로 내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위와 같이 인간 본성에 대한 특징을 알았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나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들이 있다. 이러한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했을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나의 언짢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를 이해해 줄 만한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소문으로 퍼져 오히려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것이 직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악의 경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뒤에서 비웃거나
나의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런 감정은 자신만의 내밀한 일기장에 적어서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낫다.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치명적인 실수나 나의 약점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를 털어놓는다고 해서 바로잡을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 나의 약점을 문제 삼아서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생긴다. 주입과 저축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주입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부도덕한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나에게 금전적인 의지를 할 수가 있다. 반대로 수입이 적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고 이 비밀들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인생 지침인 것이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더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삶은 무상하여 인간 관계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악화되면 비밀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그 비밀이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영원히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설령 친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비밀이 누설되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적인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신의 민감한 부분과 관련된 비밀, 발설되면 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비밀,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밀은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그것이 지혜롭게 침묵할 줄 아는 마음이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침묵 속에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다.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멀리 할 사람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라서 공유해 본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큰 망언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탐구가 필요하며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통찰력 깊은 철학자들의 문헌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사랑한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안의 통찰이 담긴 바르게 살지 마라, 무섭도록 현명하게 살아라이다. 냉정한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기적인 조언을 발타사르 그라시안을 통해서 배워보자. 이 책은 남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현실적인 지혜가 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어떤 협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 즐겨 말하면 자랑이 되거나 비하가 되기 쉽다. 자랑은 자만심을 드러내고 비하는 기죽은 증거가 된다. 듣는 이도 자신도 모두 불쾌하다. 평소 대화를 할 때든 업무 현장에서든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 삼지 않아야 한다. 공허한 칭찬이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도가 지나치면 해가 된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라. 현명한 자는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한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보다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에게나 절실하다. 호의나 고마움은 그 순간을 벗어나면 금세 사라지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올리게 만들라.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편이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평판은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다다른다. 평판에는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니 간교하거나 영악한 행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 다른 이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평가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나태한 것보다 사리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양심을 속이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존경받으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너무 사랑하지도 너무 미워하지도 말 것.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 친구가 배신자로 변한다 해도 공격하지 말라. 동시에 적과 화해할 마음을 계속하지라. 어제는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이 오늘은 고뇌를 품어 자신이 저지른 보복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호의를 사면 편해진다. 현명한 자일수록 타인의 호의 없이 살아가기에 인생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안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 격려받고 위로받고 내민 손을 붙잡으며 인생이란 항해에 순풍이 불어오도록 하라. 한 번 호의를 얻으면 여러 가지가 함께 온다. 예를 들면 용기, 지혜, 분별력, 그리고 의욕과 같은 것들. 내게 호의를 품은 사람은 굳이 결점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한 번 호감을 얻으면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첫 호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남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일단 호의를 얻으면 잊지 말고 활용하라.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거리를 두라. 어리석은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그 자신도 같은 부류가 될 운명이다. 더 나쁜 것은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위험하고 하물며 신복이라면 죽음이 코앞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타인의 시선을 받는 동안에는 현명한 듯이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둘 소동을 일으키고 상황이 악화된다. 평판이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서 내 평판이 좋아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명한 자라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 정도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못생긴 얼굴도 매일 보면 신경 쓰이지 않듯 동료의 결점도 차츰 받아들이라. 사람은 모두 서로 돕고 산다. 대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해 그럴 수 있다고 여기자. 그러면 싫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도 조금 수월해진다. 처음에는 지긋지긋한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성가신 사람도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얻을 게 있는 사람과 사귀라.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삼자. 존경하는 사람을 항상 대하고 그의 판단력이나 태도, 행동을 배우자. 자신의 결점과 반대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즐기는 사람과 친밀해지고 성격이 불같다면 온화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참나만상은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대비가 있기에 세계는 지속되고 게다가 아름다울 수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가까이 할 사람을 고르라. 양극단이 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 사소한 일에 욱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성격도 더욱 고집스러워지는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싸움을 만드는 등 모든 대화를 제 성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은 지 오래고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마음도 없다. 만나는 사람은 모두 적이고 제 뜻대로만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무엇 하나 성취할 수 없다. 본인의 옹졸함을 인해 들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피하자. 고집이 센 사람보다 차라리 가벼운 사람이 낫다. 적당히 성실하게, 적당히 친절하게. 간교함 없이 살기가 쉽지 않지만 교활하게 살기보다는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적당히 성실하게 사람도 적당히 좋아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자. 또 남을 괴롭게 하는 일에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 친절한 사람은 쉽게 호감을 사지만 그만큼 속이기도 쉽다. 영악한 면을 보이는 것에도 주의하자. 요즘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 많다 해도 속을 알 수 없어 대하기 어려운 인물이 아닌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라.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곁에 두면 도움이 될 친구인지 거리를 둬야 할 친구인지 구분하라.
말솜씨는 부족해도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해 사귀는 것이다. 조화롭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삼자. 진정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그 가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를 알아보는 사람은 더욱 적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우정을 잘 유지하라. 그것이 새로 친구를 사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몇 년에 걸쳐 오래 사귈 친구를 고르라. 새 친구도 마침내는 오랜 친구가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즐거울 때 더욱 즐거워지고 슬플 때 슬픔이 희미해진다. 친구는 영혼의 상쾌한 바람을 가져다주고 역경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존재다. 불행은 불행을 끌어당긴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라. 행운이 머무르는 사람 곁에서 함께 행운을 누리는 자가 현명하다. 한편 불운한 자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멀어져라. 불운은 무분별한 본인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게다가 전염될 수도 있다. 작은 불운 하나도 쉽사리 인생에 끼어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더 큰 불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카드 게임에서 버리는 카드가 있고 승부의 열쇠가 되는 카드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버려야 할 인물과 챙겨야 할 인물이 있다. 이를 잘 가려내야 한다. 총명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 곁에 머물러라. 행운은 틀림없이 바로 그 근처에 있다. 다 알려주지는 마라.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전부 가르쳐주지 마라.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면 곧 존경이나 경외심을 잃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리를 유지하면 결점을 숨길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일지라도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말고 상대도 나를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하지 않도록 하라. 타인에게 맞추어 자신을 낮추면 더 이상 존경받을 일이 없다. 거리를 유지하면 단점을 숨길 수 있지만 거리낌이 없는 관계에서는 모두 들키고 만다. 윗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자주 교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편이 좋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만은 반드시 피하라. 내가 친절하게 대해도 상대는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친밀한 관계는 때로 무상하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가지 마라. 한 번 길에 들어서면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 옳다고 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어리석은 행동은 언제든 멈춰도 된다. 오히려 포기가 빠를수록 좋다.